네. 그래도 시장이 좀 추격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잠시 쉬어왔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저기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많은데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 분위기 점검 도와드릴게요.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십니다. 차장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왜 3,000피 간다 얘기 많았잖아요. 네. 뭐 어제 가나요 오늘 가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쉽게는 안 주는 것 같은데 기대감은 그래도 있어요. 너무 지수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3,000이 간다고 해서 내 계좌가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날 것도 그쵸, 아니고. 그건 아니죠. 지금 관리하셨던 것처럼 너무 시장 대비해서 내가 조금 주저하다면 그 안에서 또 냉정한 해법들과 방법론을 찾아가시면 되지 3,000이라는데 너무 의미를 두고 두 번째는 종목들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여기저기서 급등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 내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좋은 수익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정책주입니다. 네. 국내 시장의 특수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었지만 국내 시장의 중심은 정책으로 다 모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대변수가 잠잠했죠. 어제는 저도 자다가 몇 번 깼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란이 뭘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주변의 일반인 분들은 진짜로 이란이 핵을 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확률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로로 보는데 그건 자폭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신경이 쓰여서 밤을 계속 밤새도록 봤는데 별일은 없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트럼프가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버튼만 누르면 돼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장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FMC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나왔습니다. 동결. 그러다 보니 뭐 지금 대외 변수로 우리나라가 어떤 여기서 추가 동력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내적인 변수로서 우리 안에 자체적인 호재로서 갈 수 있는 것들은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도 되잖아. 라는 것 속에서 반도체가 좀 쉬었고 시총상위주들이 좀 쉬었고 그 자리를 메꾼 것이 정책주들이다. 그럼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지수가 갈 땐 반도체랑 시총 상위주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지수가 좀 쉴 때는 국내 정책주들이 가겠구나. 어떤 것들이 움직였나요? AI 뭐 얘기가 있었죠. 네이버 카카오의 강세가 뭐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콘텐츠가 있었죠. 5대 문화 강국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5년간 50조 투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상한가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튜디오 미루, 그리고 뒤이어서 미스터 블루라든가 대원 미디어, 미투온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만의 호재가 아니죠. 글로벌 트렌드고 미국에서도 상원에서 예상한 대로 통과가 됐고 그렇다면 지니어스 액트법은 하원에 가서 다시 점검을 받은 이후에 7월 중에 대통령 서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효력에 발행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지금쯤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쪽 종목들을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경우는 STO까지 확산됐다가 지금 못 간 종목들 안에서 이 이유를 갖다 대면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올라오는 스타일이 걔 시야를 지금 모든 섹터들이 그래요. 시야를 종목별 시야를 확 넓혀두고 다 사두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야를 넓혀두고 그래야 좀 민감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투사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개별 이슈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40조 규모를 투자해가지고 벤처 투자 시장을 창출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투자들 일부 창투자들 미래에셋 벤처라든가 스틱인베스트 뭐 여기는 뭐 창업 관련주들 뭐 기업 지원한다 이럴 때마다 좀 움직였는데 이런 쪽도 좀 움직였고 뭐 하면서 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강하게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수가 갈 때는 반도체가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땐 대내적인 변수의 종목들은 그래도 챙겨서 가는 시장은 다양한 이유를 갖다 대고 어떻게든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정책이 강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나도 수익 내고 싶다. 수익 못 내면 포모 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언급했었던 정책 중에 기회 노릴 수 있는 곳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친환경 쪽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오늘 좀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반응이 그렇게 크다라고는 좀 못 맞습니다. 느꼈어요. 친환경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예. 공약해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당선 이후에 반영되지 않은 섹터 중에 뭐가 있을까? 탄소 배출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친환경이 신재생에 관련돼서는 드라이버를 거는 정책인 건 맞지만 미국에서 날라온 그 어떤 IRA법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풍력과 태양광이 빠지면서 상당 부분 김이 좀 센 건 맞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세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전통 LNG를 갖다 많이 팔려면 탄소 배출권은 이 산업이 커질 때 필요한 것이 탄소 배출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는 줄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은근슬쩍 세제를 확대한 그림으로써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세세하게 짚어보면서 오히려 이쪽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형국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예의주시할 법도 했는데 오늘 워낙 다른 쪽의 테마가 강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못 갔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지금 화면에 에코아이도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이제 이것과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종목이 유니드를 통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탄소 포집은 아까 나왔을 때 에코아이 포함해서 유니드, 에어레인, 캠트로스,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탄소 배출권을 하는 이걸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건산업, 에코프로, HN,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있고 여기가 함께 맞물려서 있었던 언급 나왔었던 과거의 종목 중에 탈플라스틱 테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강하게 올라갔다가 훅 빠져버렸었는데 뭐 그냥 함께 엮어서 함께 같이 보자라고 한다면 탈플라스틱에는 삼용물산, 뭐 에코플라스틱,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면 만약에 이 뉴스가 올라간다면 어떤 종목들을 종목군으로 해야 되는지 미리 짜놓으면 먼저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지금 올라온 쪽에서 고민하는 선택지를 갖는 것보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쪽 탄소 포집, 탄소 배출권, 탈플라스틱까지 여러분 이쪽에 있어서도 종목 리스트업 해두시고요. 관심 종목 한번 잘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쪽은요. 북한 관련주입니다. 대북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 또 신정부 들어서 결국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좀 친화적인 이야기, 유화적인 스탠스가 좀 나왔었으니까요. 뉴스로도 기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 어떨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은 없었어요. 취임사 때 처음으로 입에서 언급이 나왔었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행보가 굉장히 발빠릅니다. 확성기 중단했고 전단지 살포 막았고 그다음에 이제 G7 출국하시기 전에 인도적 지원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야라고 했으니 갔다 돌아오시면 이제 이쪽과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이 있는 것들이 시장을 다 주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주저하는 정책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또 남아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은 또 워낙 많아요. 워낙 종목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종목별 트레이딩에서 올라갈 때 쫓아가면은 저렇게 한 번 양봉 이후에 점점점이 계속 기어가잖아요. 그럴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좀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남북 경협주들이 먼저 올랐을 땐 개성공단주들이 올랐거든요. 뭐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JST나 그 다음이 이제 관광지 뭐 해가지고 DMZ 공원 개발 이런 거 한다고 했었을 땐 뭐 모나 용평 아난티 그 다음에 늘 대북주였던 것이 뭐 대하티 IT 부산산업 일신석재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이 인도적 지원이지 않습니까? 안 오른 것은 아니에요. 안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함께 본다면 뭐 조비라든가 아세아텍 경농,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들로 스펙트럼을 넓혀서 뭐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런 비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쉬어갈 때 더
조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면 움직일 때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끄러워질 동네를 찾고 계신다면 남욱경주가 차트를 예쁘게 만들고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한번 관심 종목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뉴스는 참 많습니다. 챙겨보시고. 자, 그러면 뭘 볼까? 지금 굉장히 재료도 많고 기대도 많은 시장이어서 좀 섹터를, 네. 관심 섹터를 추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다른 종목 오늘 하루 종일 인공지능이랑 뭐 이런 거 다 들으셨을 텐데 예. 그날 올라간 걸 장 마감에 또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 뷰는 저는 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섹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력으로 보는 섹터는 인공지능, 의료 AI, 원전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는 길에 좋은 뉴스가 있어갖고 네네.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오르비텍이랑 그죠? 우진엔텍. 원전주들은요 다 갖고 계신 다음에 종목별 순환이 일어나요. 한전기술, 그다음에 한전 KPS 맞아요. 갔다가 우리기술 갔다가 그다음에 지투파워냐 뭐냐 우진엔텍 안 간 것 중에 또 기회가 올 겁니다라는 네. 것이 제가 어제 아침에도 했었던 방송이고 한 일주일 내내 했었던 방송이라서 그런데 시나리오대로? 지금 뭐 오는 길에 도착해서 봤더니 저렇게 행복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오르기 전에 대응을 해놨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의 주력은 이쪽이고, 근데 이렇게 좀 안 올랐었을 때 볼 수 있다면 좀 의심이 가는 것이 재건인데요. 네. 지금 G7 글로벌 가장 빅 이슈가 G7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국가들의 연합, 핵심이 관세죠. 트럼프 대통령 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망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망갔다고 보여지고. 나토 정상회담이 남지 않았습니까? 24일부터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이것의 핵심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얘기까지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이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참석을 못해요. 이번에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불편한 나라 두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북한과 우크라이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이란을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원래 이전에 핵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핵을 포기하면 규제를 열어줄게 이 카드를 바꾸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 제재는커녕 핵 포기 안 하면 맞아 죽게 생긴 상황이 이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핵 개발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이 멀리서 보고 있으면 북한은 지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야 될까? 일기 행정부 때처럼 온화한 정책으로 안 나갈 거라서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온화한 햇빛 정책을 쓰면 북한은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인데 나토 정상회담 때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뭐냐면 양쪽에 카드를 이렇게 줬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휴전하자 했더니 싫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나쁠 게 없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다라고 하니 너희들 그렇게 안 급하구나. 계속 싸워라고 냅둔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방위비도 유럽 국가들이 다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정세가 이란,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관심이 뺏겨버리니 여기서 자기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못 가는 걸로 공식화 일단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림이 나버리면 너무나도 불편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앞서 나서지 않죠. 나토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나토 정상회담 핵심인데 유럽 국가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뭘 하기도 다소 머릿속이 복잡해요. 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자기의 입장이 만들어지게끔 뒤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나토 회담이 끝나고 나면 무언가 유럽발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니들 뭐 별로 관심 없구나 휴전에 대해서. 그럼 계속 싸워라는 게 트럼프 입장이 공식화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입장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쉴 만큼 빠져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일단은 건설기계 쪽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설기계 쪽은 이것과 아니더라도 지금 좀 주가가 좀
오늘 두산 HD 현대인프라코 오늘 또 올랐어요. 그래서 건설기계 쪽은 일단은 기저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그러면서 HD 현대 건설기라든가 진성 TEC라든가 뭐 이런 DY 파워라든가 꾸준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건에 특화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TIM이라든가 대동기어라든가 전진건설로봇이라든가 뭐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도 함께 이제는 오히려 이럴 때 역발상으로 눈여겨볼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쪽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요, 차장님. 사실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기대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물론 우리에게 재료를 주는 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관점을 지금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가, 많은 질문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좀 답을 제가 주시면. 오늘 이 토크 주제를 할까 반도체만 20번을 할까를 잘 제가 질문드렸네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때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는 역할을 할 때 지금 지수의 역할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갈 때 하이닉스 올라가는 폭이 한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가 가죠. 거기서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홍콩의 단독 종목으로서 2배짜리 레버리지가 상장됐으니 외국인이 그걸 사면 같은 비율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 두 종목이 갈 때 반도체 소부장이 함께 간다는 것, 또 반도체 소부장은 언제 가도 납득이 돼요. 하이닉스가 치고 가는 거 보세요. 반도체 시장은 되는 시장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도대체 언제쯤 컬통가를 하는 거며, 반도체 2나노, 3나노 도대체 TSMC까지 쫓아가는 것은 안 봐더라도 뭐 퀄컴이라든가 AMD 쪽에서 나오는 저 하단에 있는 수주단은 좀 받아준다면 이라는 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도대체 나노에 어디까지 왔는지에서 뉴스로 오늘 오전에 한참 찾아봤는데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다져 있다라는 것,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이 빠릅니다. 소부장 안에서 제가 오전 방송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타 종목들에서 탄력이 있는 것은 자기만의 해나가 있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에서 눈에 띄는 오늘 한미반도체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제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것은 테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파크시스템즈라든가 TCK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종목이 많아서. 네, 뭐 6가지, 펨트론까지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요렇게 자기만의 어떤 해나가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단은 먼저 선점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반도체까지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성투 전략 잘 세워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